이 국장님, 네. 민주당이 네. 14일 법사위에서 1차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법률들을 무더기 발의를 해갖고 소위로 보냈죠. 네네. 아, 사법부를 지금 자기네들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쥐고 흔들려고 한다라는 걸 아예 명명백백히 하면서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법사위 하면서 군인들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아니고. 근데 이런 폭압적인 행태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5년 내내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등의 그런 행태는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네. 사실은 적어도 팽팽한 접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건 그렇죠. 기고만장 안하무인 아닙니까? 지지율 1%, 2%가 절박하다면 이렇게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희대 특검법까지도 일단 발의를 한 거죠.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겠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라는 건, 아니, 지난번 판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요. 이 모든 어떤 법적 규정을 어기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측에서 뻔뿌질하는 건 이겁니다. 갑자기 김앤장을 등장시켜서, 김앤장의 뭐 변호사가 지금 대법원장과 짜웅을 하고 서로 내통을 해갖고 윤석열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조희대가 이 김앤장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과 이 내통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모든 좌파 유튜버들이 동시에 지금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아니, 그 서모 변호사가 네네. 청문회 증언을 직접 했잖아요.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뭐 본인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법관으로서 전혀 인연이 없다. 네. 또 한덕수 전 총리하고도 뭐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 네. 한덕수 전 총리도 김앤장의 당시 법률 고문. 고문으로 있었지만 예. 뭐 나이 차이도 있었고 시기도 뭐 달라가지고 전혀 인연이 없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법대 동기동창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탄핵 파면 이후 2차례 전화를 했다. 뭐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뭐 1,000만 원인가 네. 후원금을 냈다. 뭐 그렇게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은 왜 지금까지 김앤장이 최고인지 아십니까? 정권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아요. 네. 정권에 올인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온갖 보험을 들어놓고 정치적인 얘기는 또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김앤장이 지금까지 최고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앤장의 고문이요, 들여다보시면 국민의힘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민주당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를 보면 김앤장이 마치 뒤에 배경으로 나서는 것처럼 해서 법률 고문과 뭐 어떻게 해갖고 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의회 쿠데타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한 방탄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가장 최악이, 법은요, 보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근을 살려주는 법, 이 법이 그러면 지속성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어떤 개인을 위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면소, 그러니까 법조항이 폐지돼서 처벌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얘기한 허위사실 공표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 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혹은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을 통해서 출생지, 가족, 직업, 경력, 재산,
까지는 놔두고 거기에 행위라는 말을 빼겠다. 이 행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선거법을 걸려갖고 대법원 지금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이걸 통과시켰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 선거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관. 지금 13명이죠? 14명. 근데 14명.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 대법관을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 100명은 뭡니까? 내 말, 우리 이재명 말을 들을 수 있는 수백 명의 그 법관들을 모두 다 대법관으로 출세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악 중에 하나가 사심제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거 헌법재판소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확실하게 대법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자기네 손아귀에 들어가거든요. 대통령 되자마자 2명 이재명이 지금 그 임명을 하게 되면 자기 몫으로 6대 3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의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원장 지금 흔들고 근데 조이대가 끝까지 남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 뒤집어 엎게 대법 판결도 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룰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남양주지요. 네.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직위원 판사를 아주 표적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네. 이런 사진까지도 우리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직위원 알아서. 판사를 알아서 잘라라. 네. 뭐 이런 내용이죠. 또다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떠오릅니다. 거기도 이제 김앤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김앤장과 윤과 이렇게 그때부터 또 한동훈까지 엮어서 뭔가 늘 공작을 펼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쨌든 저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또 실제 그렇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와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직위원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하는 담당 판사입니다. 그 담당 판사를 타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뇌물을 먹었다 또는 향을 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계,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판사의 어떤 뭐랄까요, 판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판사의 직위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윤석열 재판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갖고 김용민이나 민주당이 알아서 알아서 지금 재판 못하게 해 라고 요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최소한 이렇게 해야죠. 법원행정처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거 깔 테니까 너네 먼저 알아서 지금 재판 못하게 해, 이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룸사롱에 가서 술자리를 했다는 게 무슨 불법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금품이 오갔다든지 재판거래가 있었다든지 무슨 향응이 있었다든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술자리 갔다 룸사롱 갔다 해가지고 인민재판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NHK 사건이 또 떠오릅니다. 5.18 그들이 얘기하는 5.18, 그렇게 신성시하는 5.18 전야제에 가서 광주의 NHK 향응을 받았습니다. 룸살롱에서 누구 송영기를 비롯해서 586 초선 정치인들입니다. 그때 다 진입을 했거든요. 그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호가호위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온갖 권력을 다 향유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다고 해서 한 판사를 이렇게 지금 짓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방탄 입법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역시 아무래도 본인들도 꺼림칙한 게 헌법 84조 네. 이 해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억지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까지도 중지가 된다. 네. 기존에 진행해 오던 재판도 중지된다. 그게 다수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2018년에 네. 대선에 나섰을 때 네.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어요. 재판은 계속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맞습니다. 그때 신문들을 들여다보면 아주경제에서 나온 그 신문에 10명의 헌법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9대1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야 다수가 지금 재판은 소추해서 그게 재판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조의대 이 대법원이 이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답변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신이.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대법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질의를 했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 회신이 온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84조 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판 중지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다오라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84조의 해석은 법률이 하위 법률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판부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리고 미리 이 대법원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진행 사건에 개입한다거나 또는 양심에 따라 지금 판결을 내야 될 심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법관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재판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재판이 지금 5개 아닙니까? 예. 5개가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부 담당 재판부가 고법이든 아니면 1심이든 아니면 대법이든 그 재판부가 알아서 나는 이건 계속 해야 된다고 헌법 84조를 판단합니다라고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거쳐가지고 선거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를 빼갖고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만들었는데 또 다른 재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승교사라든지 각 재판부가 판단을 해갖고 판사가 이거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다 아닙니까? 여지는 열어놨죠. 그래서 일견 용기 있는 판사가 있어서 그 재판 중에 어떤 재판이라도 속행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좀 아쉬운 건 이겁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 재판부가 같은 어떤 헌법 84조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어떤 혼란은 사실상 대법원이 혼란을 막게끔 해줘야 되는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판부가 용기가 있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을 불러냅니다. 그럼 바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84조를 해석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회신은 일단 그래 용기 있는 판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보듯 뻔한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용기 있는 판사가 이렇게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들어가서 헌법재판소가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점도 있지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그 재판원은 판사를 당장 탄핵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탄핵안이 발의되면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할 수가 없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해야 할 서울고법 이재권 부장판사도 지금 6월 달로 일단 6월 18일로 재판을 잡아놨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용기가 있을 건지 이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함께 위증교사 2심도
6월로 지금 넘겨놓은 거 넘겨놓은 아닙니까? 거죠. 예.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맞죠. 거의 뭐 결심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재판,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대북 선고 그건 1심도 안 끝났으니까 그건 먼 얘기고 네. 일단 두 개의 사건은 재판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서울고법 이재권 형사 7부죠. 네. 파괴 한정식을 맡은 이재권 재판부가 네. 6월 18일에 거기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형량을 딱 결정하고 대법원에 올리면은 대법원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재판부를 아주 즉각적으로 탄핵을 하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넘겨가지고 유언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법률안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이 이겁니다.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통과시키면 지금 재판부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은 헌재로 가더라도 뭐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줏대 있게 행동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7명입니다. 네. 7명. 네. 그리고 우리 법 출신은 2명이에요. 네. 정계선하고 마은혁 2명이고 중도가 김영두, 정정미입니다. 네. 그래도 4명뿐이 안 돼요. 보수가 조한창, 김보경, 정영식이에요. 예. 그래 7명이 지난번에 이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지만 네. 본안 심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헌법재판관은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명을 해가지고 국회라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은 만약에 이재권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부가 맘만 먹으면은 6월 달에 얼마든지 판결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대법원에서 그걸 결정해버리면 사실은 이재명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 선거 전에도 눈치 안 보고 폭압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지금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중단을 시키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재명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조희대 대법원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고법이 그럴 용기가 있다면 연기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6월 3일 전에 했을 겁니다. 근데 6월 18일로 연기해 준 건 사실 그 첫 번째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가 주진우 의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이재명 재판이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계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지만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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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떤 판사가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을지 설사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철될 수 있을지 이것은 정말 미지수이죠. 네. 예. 맞습니다. 지켜봐야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폭주를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저 입법부 행정부는 완전히 장악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사법부인데 사법부도 소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현재로서는 그렇죠. 정말 가늠하기 어렵네. 목적은 조희대가 못 견디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는 거. 그럼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지금 사실 청문회 연다, 뭐 어쩐다 하고 지금 완전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졸로 여기잖아요. 이거 다 판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이거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 어떤 판결할 때 나도 저렇게 봉변당하겠구나. 다 그렇게 지금 압박을 넣는 거죠. 모든 판사들에게. 판사들에 대한 경고이자 협박이죠. 알아서 기어라. 예. 참 어떤 세상이 올지 걱정입니다.